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과기부 장관을 지내신 김영환 전 의원님 모시고 시국 현안을 분석,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아주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방송에 뜸하셔가지고 시청자들이 상당히 굶주렸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이제 고영신 TV 시청자들하고 저하고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주 너무 편안하고 좋고 또 뭐 선생님 좋아하니까 존경하니까 방송도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부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장관님 같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공감이, 네. 정서적 공감, 어떤 인식의 공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기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때가 이제 DJ 정권 때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치과 의사이시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식견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제가 이제 좀 특이한데 제일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기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기능사 2급 자격증 따려면 실기시험 봐야 되는데 뭐 삼로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하고 뭐 파이프로 밴다지를 하고 이렇게 도라이바로 받고 하는 그런 실기를 봐서 시험 보는 건데 운전면허 시험하고 그 시험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기기사 1급 자격증도 갖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6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시공, 감리, 설계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감방에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지금 노동운동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일선 현장에 그랬던 거니까. 노동운동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노동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기기술 배워서 생계형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생계형 패널인데 이번에 윤여정이도 생계형 배우라 해서 내가 그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뭐 몸져 누워 있고 동생들 넷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기술자 생활을 생활했는데 전기기술자가 된 것은 국회의원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국 현안 중에서 오늘이 4.27 판문점 선언을 한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을 하면서 쇼를 많이 했죠. 일종의 평화쇼, TV쇼였는데 3년이 지난 오늘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또 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화자찬해가면서 오랜 꼭 그때 또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할 때이다. 문재인은 말은 잘해요. 근데 본인이 잘하는 게 아니라 A4 용지를 써준 사람이 잘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A4입니다. A4. A4입니까? 정말 4.27 판문점 이렇게 선언을 하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평화의 봄이 오는구나. 통일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희망 고문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영어를 써요. 해가지고 그걸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는데 재가동이 되겠습니까? 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안개가 거쳤습니다. 3년 전에 국민들이 선거 투표하러 가는 날 김정은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고 그런 저 트럼프하고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투표장에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안개가 다 거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북핵 문제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완전히 지금 막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A+ 학점을 받는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지만 뭐 이제 지금 드러나는 것은 트럼프가 성명 내지 않았습니까? 성명 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한 사람이다. 약한 지도자다.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지시를 아주 상원의원들 세게 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나서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은 존경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트럼프가 그 성명에다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뉴욕타임스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변죽만 울렸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 잠자는 그 뭐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고양이라도 코털을 건드리냐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시대는 갔고 바이든의 시대가 왔으니 트럼프하고 정을 떼고 바이든한테 뭔가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예. 지금 바이든 정부는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지우는 일을 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편승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전직 대통령한테는 정말 그 뿔을 나게 하고 현직 대통령한테는 점수를 땄느냐? 따지 않았죠. 못 땄죠. 왜 못 땄는지 아십니까? 뉴욕타임스에다가 말하기를 바이든 대통령 보고 김정은을 만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아 기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보고는 중국하고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협력을 하고 계속 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달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 국제 정세나 지금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 바이든하고 지금 시진핑이 어떤 관계에 있고 바이든이 지금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바이든 보고 김정은을 만나라고 하고 또 시진핑을 하고 화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턱도 없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틀어져서 성을 내게 만드시고 또 우리 현직 대통령한테도 불쾌한 감정을 만드는 사면 초가의 그런 상태의 외교를 만들어 놓고 정상회담을 하러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서 백신을 얻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참 아주 누가 지금 저런 글을 써주는지 A4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직 대통령과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서로 삿대질을 하는 대로지고 말로 받은 격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런 일도 전대미문이고 문재인이 약속을 하나 딱 지킨 게 그거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드는 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는 이제 간 사람이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와는 뭔가 좀 코드를 맞춰야 할 텐데 전혀 엇박대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그거 김정은한테 다 속았다. 그래서 그건 폐기하고 새로 대북 정책을 수립한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미중 간에 지금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문재인은 바이든의 뒤통수를 치고 코트를 뽑는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런다고 해서 바이든을 그렇게 할 만한 무슨 힘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왜 그럴까요? 나 그게 여기서 제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는데 무슨 청와대가 모를 일도 없는 거고.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최근에 그 문희상 국회의장, 전 의장이 그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쪽 둔덕에 풀만 뜯어먹을 수가 있냐. 이쪽 풀도 뜯어먹고 저쪽 풀도 뜯어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소가 그 한쪽에만 줄을 쓸 수가 없고 양쪽을 다 뜯어먹어야 된다. 이 비유는 DJ가 한 것입니다. 수도 없이 한 얘기예요. 그게 그 실용외교를 한답시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DJ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후에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양쪽 둔덕의 풀을 다 뜯어 먹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를 빼고 양쪽 둔덕의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만 빠진 이 문재인
그과 운동권 정치인들이 지금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그러나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양다리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이 있고요. 저건 조중 동맹이 있는 거죠. 혈맹이죠.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같이 하고 있고 저쪽은 인민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라는 가치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둔덕의 풀이 달라 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은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를 우선한 끝에 중국하고도 경제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한테 얻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 물건을 농산물도 팔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를 필요하고 우리도 중국을 필요하니까 그걸 실용적으로 해야 되지만 국가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관계를 철저하게 그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국의 패권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걸 착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교 안보의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양 언덕에 풀을 뜯어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치라는 측면에서 군사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주축으로 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부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고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해서 국가를 부강시켰고 중국보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걸 흔들고 있다 그런 얘기 운동권 출신들이.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친중 노선으로 비치게 만드는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모르느냐 하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양다리 걸치고 있지만 쟤들이 지금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구나. 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다리 외교 뭐 실용외교 좋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건 외교 달인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운동권 정권은 말은 중재자론, 운전자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재자와 운전자를 할 그런 역량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DJ 가치로 아주 외교적으로 능수능란하고 특히 한미 동맹이라는 그 굳건한 토대가 있어야 하거든요. 토대가 흔들리는데 뭐 위에다가 사상 누각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문재인 운동권 정권이 미국 생각 모를 리 없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점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건가? 우리나라의 정체성 또 일부에서 보수 쪽에서 우리 하는 대로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 건가? 그런 어떤 근본적인 목표랄까? 지향점이 다른 것 아니냐? 우리는 뭐 우리 장관님이나 저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그 바탕 위에서 한미동맹 이런 그 국가 외교안보 틀 위에서 나라를 부강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문재인이나 운동권 세력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어젠가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 김성환 교수라고 고려대 그 초등학교 동창회라는데 거기 외교 뭐 이렇게 자문을 좀 받았는데 그 옳은 말을 했대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같이 갖고 있고 한미 동맹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이 문제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 윤석열 총장의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국민들이 상당히 든든하게 저는 생각할 거라고. 옳게 생각합니다. 아주 상식인데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운동권 출신이고요. 또 이제 7, 80년대를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네, 우선 첫째로는 저는 한국 경제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한국 경제는 이건 기본적으로 수출을 중시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 시장이 약하고 경공업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보적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망한다. 그 다음에 한국 경제는 외화를 많이 갖다 쓰는 외채를 많이 갖다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한다. 한국 경제는 중화공업만 육성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민족 경제론 아닙니까? 예. 자력갱생의 이 북한식의 민족 경제론 같은 건데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비슷한데 한국 경제 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곧 망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망할 걸 기다렸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문화대혁명이 젊은 시절에 인류의 미래를 열어주는 위대한 인간 개조혁명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과 사인방이 펼쳐지는 중국에서의 그 대장정과 엄청난 중국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라는 것이 정말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했던 그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중국 사회를 수십 년 동안 후퇴시키고 중국 인민들을 수백만을 죽이고 만약 그 뒤에 등소평의 그런 개혁개방 노선이 만약에 중국에 펼쳐지지 않았다면 중국이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한국의 운동권에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젊은 시절에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을 미국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더 많은 교역량을 갖고 있고 수입 그 양을 갖게 되니까 그쪽으로 경사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친중 노선을 흐르게 되고 미국을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한국의 고립, 북한으로부터는 조롱을 당하고 중국으로부터는 홀대를 당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척을 지게 되고 미국은 우리하고 아주 먼 나라가 돼버린, 그러니까 한국 외교의 최악의 상태를 만들었다. 이것이 이 정권이 바꾸고 나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걸 복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권 교체를 이번에 하지 않는다면 이 4대국과의 우리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가게 되고 외교가 국방이고 외교가 경제고 외교가 그게 방역 아닙니까 지금? 같은 패키지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한미 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동맹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관계는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만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은과의 남북 대화는 물론이고 북미 대화를 좀 빨리 진전을 시켜야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집착이 지금 도를 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러면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을 하고 그게 뭔가 저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김정은은 김여정을 통해서 삶은 소대가리니 무슨 앵무새니 바보 겁먹은 게,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은 보니까 영양가가 없다. 그래갖고 용도 폐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관계에서도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저자세 차원을 넘어서 아주 그냥 아부, 일변도 그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진핑의 뭔가 역할을 좀 기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진핑의 방안에 목을 메고, 그렇게 되면 시진핑이가 김정은한테 뭔가 역할을 하고 좀 압력을 가해갖고 남북관계의 틀을 대화의 그런 돌파구를 열어보겠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죠. 무망한 일이고, 지금 이제 그분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는 우리끼리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환상과 연민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스토킹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설과 조롱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롱당하는 게 아닙니다. 5천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소대가리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고, 때때라는 게 그게 뭐 말더듬이라는 거예요. 뭐 그걸로 그거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랬으면 장애인 비하로 막 걸릴 거예요. 그다음에 그 무슨 앵무새, 뭐 미국의 앵무새 이렇게 이제 할 때 우리 국민은 그럼 앵무새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손을 비비고 그렇게 뭐 시진핑 방안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했으면 중국이 일정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영을 풀고, 그 사드 배치 때문에 롯데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동북공정이니 뭐니 김치공장이니 해가지고 저들이 취하는 자세가 전혀 우리를 흑사리 껍데기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는 미국을 갖고 있을 때 저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지, 미국과 관계가 깨지고 나면 우리는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 밑에 있는 발가락의 떼처럼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 발로 딱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 보아오 포럼입니까? 거기다가 그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그걸 중국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보고 있죠. 네.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1대1로를 칭송하고, 구전동의 그 네. 참 잘한 얘기다. 구전동의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그런 논리로 내세우는 그렇죠. 전략적 슬로건인데, 네. 예? 그게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좀 공존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1대1로를 뚫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중국 전략인데 그거를 칭송하면 그걸 백악관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대사관이 다 보고서 보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한 달 후에는 미국하고 정상회담하러 가서 우리는 지금 백신을 얻어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딴 얘기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